하두셋. 안녕하십니까. 3마에러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입문 248페이지 제2절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 보겠습니다. 3마에러TV 7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개념과 문제의 소재. 1번의 개념.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권 규범이 적용되고 기본권이 효력을 가질 때 그 효력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가 그 보장을 위해 의무를 가지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러한 기본권이 사인들 간에도 그 효력을 가지고 사인들의 관계에서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규정들이 적용되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권의 대인적 효력을 제3자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제3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본권 주체인 국민이 국가와 가지는 관계에서의 대국가적 효력이 양자적인데 비해 국민과 또 다른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두고 볼 때 제3자간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오늘날 공권력 조직 못지않은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기에 부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헌법에 명시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249페이지. 우리의 경우도 헌법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과 이론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2번의 문제의 소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당연히 긍정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 이유는 기본권이 공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공권이라는 전례적 이론에 따르면 기본권 규정이 국가와의 공법적 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기본권 규정이 사법이 적용되는 사인들 간에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에 있었다. 즉 공법인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관계에 적용되면 전통적인 공법, 사법의 체계의 구분을 흔들어 놓게 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고 해도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논의해왔던 것이다. 로마자 2번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1번에 독일의 이론. 1번의 부정설. 부정하는 이론으로는 1번의 공사법 체제 유지설, 2번의 대국가적 효력설 등이 있다. 양가로 2번의 제한적 직접 적용설. 이 학설은 헌법의 기본권 규정들 중에 일부가 사인들의 관계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본 학설이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들 모두가 전면적으로 사인들 간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은 없다. (250페이지) 양가로 3번의 간접 적용설. 공소양속설. 헌법의 기본권 규정들이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사인들 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매개인 사법의 적용을 통하여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본권 규범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양속, 심의성실 등 사법의 일반 원칙 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즉 사법의 일반 원칙 속에 헌법의 기본권 보호 규범의 내용을 담아 어디까지나 직접 적용되는 것은 사법의 일반 원칙 조항이지만 이 적용을 통하여 그 내용인 기본권 규범이 결국 간접적으로나마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이론이다. 기본권 규정이 이처럼 사법관계에도 미치는 효력을 방사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권이 국가의 존재 정당성을 제공하고 생활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사법의 일반 원칙 조항이 이러한 방사효의 창에 기능을 한다고 본다. 방사효로 사법관계로의 기본권의 확장효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법상 계약일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행위는 사법의 공소양속 조항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에 이 이론을 공소양속설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사법조항의 매개에 의해서 매개설이라고도 한다. 2번에 미국의 이론. 국가행위위제 이론. 미국에서는 원래 인권보장 규정인 수정헌법 제14조 1항이 주의 행위, 즉 국가행위에 적용되고 사인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고 대기업 등 조직화되고 큰 사회적 단체들이 나타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인들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전환되어 인권조항이 적용돼야 할 즉 국가행위의 확대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194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례 이론으로 사인의 행위일지라도 특정한 경우, 즉 국가의 개입이 있거나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행위로 전환되어 국가행위가 있다고 보아 기본권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들이 형성되었다. 국가에서는 이를 국가행위의 의제라고 소개하여 왔으며 사인이라도 그 행위가 국가의 행위에 251페이지 유사한 것으로 부르는 국가유사론이 있다고 소개되어 왔다. 그동안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소개되어 왔다. 동그라미 1번에 국가원조론. 국가의 특별한 원조를 받는 사인의 활동은 그 원조로 인한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 사인의 활동으로 다른 사인 간에 형성된 법적 관계에 기본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국유재산의 이론. 국가의 재산인 시설을 임차한 사인으로 그 시설에서 다른 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가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적용하려는 이론. 동그라미 3번에 사법적 집행 이론. 사인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법원의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이 그것을 용인한다면 국가 권력인 사법권의 집행으로 주의 행위가 되고 사인들 간의 기본권 침해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므로 그러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론. 동그라미 4번에 통치 대리 이론. 국가의 통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사인이나 사적단체의 행위는 국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론. 동그라미 5번에 특권 부여의 이론. 국가로부터 일정한 특혜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로부터 폭넓은 규제를 받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적단체의 활동은 국가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이론 등이 있다. 로마자 3번의 한국에서의 이론. 1번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근거에 관한 논의. 우리 학설들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긍정하는데 그 인정 논거로는 공법체계와 사법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 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사적 조직,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동화적 통합이론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터져가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대사인적 효력이 논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각컨대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여야만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할 수 있는 252페이지 것은 아니다. 기본권이 대사인적 효력의 논의가 종래의 공권, 사건 구별에 따라 공권인 기본권이 사건관계인 사인들 간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기본권이 객관적 질서성을 가짐으로 해서 기본권이 사건화된다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 객관적 질서성은 기본권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기본권이 권리에게 나타나는 효과이다. 요컨대 사인들 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바라는 것은 기본권 자체가 이중성을 가지거나 객관성을 가지서가 아니라 그 효과가 객관적이고 질서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이번에 인정범위 학설 3법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적용이 부정되는 기본권, 그 외에는 간접 적용된다고 하여 3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가로 1번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으로는 동그라미 1번의 근로상권, 언론 출판의 자유, 협의의 인간의 적용과 같이 행복주거권, 참정권을 드는 견해. 동그라미 2번의 근로상권만을 드는 견해. 동그라미 3번 언론 출판의 자유만을 드는 견해 등이 있다. 양가로 2번에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 국가에 대해서만 요구될 수 있는 기본권은 그 성격상 아예 사인 간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학설은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 등이 사인 간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무죄 추정 원칙을 사인들 간에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은 어느 사인이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오늘날 오히려 사인들 간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사적 언론기관이 유죄인 것으로 보도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양가로 3번에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위에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이나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권들은 간접 적용된다고 본다. 253페이지 3번의 한국의 판례. 우리나라의 헌재가 제3자 효이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적용한 판결의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 제10조 제2명의 기본권 보호 의무 선언의 의미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질서를 형성하여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천명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인 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 헌재 판례에서 제3자 효에 관한 판례를 찾기 힘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심판의 대상이 법률, 공권력의 행사 등 이미 공권력 작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 예를 들어 법률 규정 등이 없는 한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은 기본권의 사법관계에서의 직접적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간접 적용을 한다는 보다 명시적 판시를 하였다. 즉,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103조, 750조,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54페이지) 우리 대법원은 이처럼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규정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간접 적용소를 취하고 있다. 간접 적용소. 예, 4번의 제3자적 효력의 실효성 보장. 위에서 본 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는 공권력 적용이 대상이 되므로 사인들 간의 행위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거론되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법원의 민사재판의 경우이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3자효가 제대로 발휘되었다고 하고 기본권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교정수단이 필요하다. 3심제로 규정이 될 수 있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최종 교정수단이 될 수 있고 제3자효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점이 시정되어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5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이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인들 간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로마자 4번의 근본적 검토. 위에서 본 대로 우리 학설은 대부분 기본권들을 사인 간에 간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둘러싼 논의는 공법과 사법, 공권과 사건의 구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한데, 앞서 본 대로 공권과 사건의 구별 자체가 상대화되거나 그 구별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다. 255페이지에 사인들 간에도 기본권이 효력을 발하는 것은 기본권의 효과가 객관적이고 질서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에 우리 헌법 제10조는 기본권 보호를 국가에 의한 침해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놓고 일단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예.